샤브샤브 합니다. 왜 샤브샤브예요? 친구들 놀러 올 때는 내가 막 음식하느라고 정신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나도 같이 먹으면서 놀 수 있는 음식으로 샤브샤브 괜찮은 것 같고, 그리고 또 돼지고기 샤브샤브가 유행인 것 같아요. 근데 원래 일본에서는 유행이었었어요. 그래서 돼지고기하고 지금 이제 봄나물이 거의 끝자락을 향해서 가고 있으니까 요즘에는 나물이나 이런 걸로 무쳐 먹는 걸 다들 불편해하시고 번거로워하시니까 봄나물이 나올 때 샤브샤브를 해서 봄나물을 같이 먹으면 진짜 좋다, 이런 걸 한번 보여드리려고 봄나물 샤브샤브를 결정했어요. 메뉴 자체가 간단하니까 차리는 방법, 그리고 뭐 테이블 세팅하는 방법, 이런 거 보여주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 저희가 다시마 육수를 일본식으로 이찌방 육수라고 하거든요. 다시마하고 가츠오부시로 육수를 낼 건데, 이거는 일식 베이스 육수예요. 근데 일본 가보면 진짜 비싼 다시마를 쓸 때 미리 다시마를 이렇게 해가지고 젖은 면보에다가 전날 요렇게 해서 약간 둔 다음에 부들부들해진 다시마를 육수를 내면 훨씬 잘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뭔가 알려드리고 싶어가지고 다시마 육수 내는 걸 좀 복잡하게 육수를 내는 방식을 알려드릴 건데, 진짜 쉽게 하고 싶다 하면 물에다가 그냥 쯔유 정도만 넣어가지고 해도 돼요. 시작할게요. 다시마 육수를 먼저 낼게요. 다시마는 한 3리터 기준에서 한 20g 정도 넣어주시면 돼요. 찬물에서부터. 60도의 온도까지만 올려서 따뜻한 상태의 물을 1시간 이상 다시마의 물이 충분히 빠져나올 때까지 끓여주시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물을 펄펄 끓이면 점액질 같은 게 나오고 쓴맛도 올라오기 때문에 60도의 온도에서만 그 온도를 유지해주는 게 포인트예요. 근데 가츠오부시는 몇 그램으로 지금 이 정도 사이즈가 돼도 중량이 잘 체크가 안 되거든요. 가츠오부시 한 줌은 약 이 정도의 양이에요. 생각보다 많은 양이라는 것도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충분히 우러나면 이제 가츠오부시를 넣어줄 건데, 가츠오부시 넣고 나서는 끓이지 않고 불 끈 상태에서 가츠오부시 넣고 젖은 면보에 받쳐서 이찌방 육수를 완성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1시간이 조금 넘었는데 육수를 체크해 볼게요. 다시마가 손톱 부드럽게 들어갈 정도로 푹 물러져 있고, 그리고 육수를 이렇게 떠보면 칼라도 나와 있고, 다시마가 충분히 우러났으면 그때 여기에 가츠오부시를 넣고요. 그리고 바로 불을 꺼서 젖은 면보를 깐 메쉬 트레이에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 이렇게 받쳐주세요. 육수가 자연스럽게 빠지기를 기다려주세요. 왜냐면 가츠오부시는 이렇게 압박을 해서 육수를 빼주면 가츠오부시 갖고 있는 특유의 쓴맛도 같이 우러나기 때문에 누르지 않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육수를 내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가츠오부시는 굉장히 얇은 그 대패로 밀어놨기 때문에 따뜻한 물에 담가지기만 해도 육수가 충분히 잘 우러나니까 넣고 끓이시거나 하실 필요는 없어요. 이제 채소 손질을 할 건데, 먼저 알배추만 뜯어서 이렇게 해가지고 맛있는 배추다. 근데 올해는 김장철에 배추가 진짜 안 좋았어요. 비싸고. 작년에. 그러더니 되게 늦게까지 배추가 좋네요. 작년에 막 배추값 때문에 뉴스도 나오고 그랬잖아요. 너무 작은 애들은 그 샤브샤브 안에 지저분해지니까 이 부분은 빼줘. 이 정도 빼주고 씻어보면 될 것 같아요. 흐르는 물에 가볍게 씻어줄게요. 오늘 준비한 채소는 배추, 대파, 그리고 이거 뭔지 알아요? 명이나물. 장아찌가 아닌 폴시로는 처음 보죠? 근데 나는 요번에 울릉도 명이로 보고 싶었는데 일정이 촉박하고 아기가 아팠어가지고 이건 지금 강원도 명이에요. 울릉도 명이는 여기가 하얀색이에요.
울릉도가 명이가 가장 유명하죠. 그리고 약간 마늘 향이 나가지고 돼지고기하고 되게 잘 어울려요. 명이나물을 이렇게 프레쉬로, 명이나물이 되게 비싼 나물인 건 알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그 장아찌밖에 먹는 방법을 몰라서 많이들 못 사시더라고요. 근데 얘는 약간 이렇게 데쳐놓으면 살짝 마늘의 알싸한 향이 있어서 고기 샤브샤브하고 되게 잘 어울려요. 느끼하지 않게 계속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명이나물도 같이 쓰고, 그리고 오늘 두릅, 봄나물 샤브샤브니까 두릅이랑 향 너무 좋아. 땅두릅이랑 참두릅 이렇게 두 가지를 준비를 했어요. 땅두릅은 이렇게 생겼고 참두릅은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이렇게 봄나물이랑 두릅도 그렇고 명이도 그렇고 아이덴티티가 확실한 애들이기 때문에 걔네들하고 부딪히지 않게 다른 채소들은 최대한 심플하게 준비했어요. 그리고 이 밑둥 부분은 좀 딱딱해서 식감이 안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잘라내서 준비를 해주고요. 며칠 전에 이 땅두릅으로 튀김 해 먹었는데 너무 맛있었어. 그리고 템페를 먹기 좋은 사이즈로 이렇게 썰어서 이건 팬에 노릇하게 구워서 같이 곁들일 거예요.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많이 먹는 식재료는 아닌데 제가 워낙 좋아하기도 하고, 그리고 식감이 얘를 살짝 구워주면은 오독오독한 느낌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샤브샤브는 다이어트 요리니까 아야어여가 맞도록 요즘에 살이 안 빠져요. 템페도 이렇게 뒀다가 좀 이따가 팬에다가 구워줄게요. 인도네시아 밥상에서는 한국의 김치처럼 항상 올라간대요. 오, 몰랐네. 응? 템페를 굽기 전에 먼저 채소를 씻어줄게요. 봄나물을 어떻게 드시는 게 좋을까 하다가 생각한 게 봄나물 샤브샤브인데 좋은 것 같습니다. 제일 먼저 버섯은 물에 담그지 말고 흐르는 물에 먼지를 턴다는 느낌으로 한번 씻어주시면 되고요. 그 버섯은 사실 저는 안 씻을 때도 있어요. 진짜 비싼 버섯은 물을 잘 안 떼려고 해요. 명이는 요 사이사이에 모래가 있을 수 있으니까 요 사이사이를 여기 이렇게 모래가 있어요. 진짜 이거 영상 보시는 분들이 봄나물이 나올 때마다 샤브샤브 한 번만 해 드셨으면 좋겠다. 자, 이렇게 플레이팅. 저는 오늘 이렇게 색감, 그러니까 약간 재료들이 잘 보일 수 있게 이렇게 검은색의 사각 형태의 그릇을 쓸 거예요. 그래서 그릇을 어떤 그릇에 내가 오늘 담을 건지를 미리 골라놓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 부분을 잘라준 이유는 익는 시간이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향이 너무 강하거나 할 수 있어서 이렇게 너무 두꺼운 아이들은 살짝 칼을 줘서 익는 시간을 다르게 주는 거죠. 그릇에 뭔가를 담을 때 꽃꽂이를 하는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훨씬 더 접근이 편해져요.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게 상에 올라가는 채소 외에 엑스트라로 채소 바구니 하나 정도는 더 만들어 놓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게 팁이죠. 그러니까 손님을 접대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내가 음식을 해서 그 음식으로 대접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같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면서 대접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해서 샤브샤브로 준비할 때는 이제 후자에 초대를 할 때 많이 하는 메뉴인데, 고기도 엑스트라로 한 접시 정도는 만들어 놓고 채소도 엑스트라로 한 접시 정도로 만들어 놓으면 오히려 끝날 때까지 내가 상에서 같이 손님들하고 즐길 수 있는, 준비 간단하고 누구나 좋아하고 맛있고, 그래서 추천하는 손님 초대 메뉴입니다. 양을 어느 정도 가늠해야 되냐, 이것도 많이 물어보는데, 양은 총 한 사람당 고기 150에 채소가 300 이렇게 계산해서 준비하면 훨씬 더 편하게 준비할 수가 있어요. n분의 1로 나눠야 되기 때문에 사이즈를 비슷하게 맞춰주는 거예요. 잘라주면 돼요.
네, 자주 와요. 만약에 특별한 집에 뭐가 없다. 그러면 간단하게 뭘 해줘야 된다. 시켜 먹죠. 그럼 제일 많이 하는 게 파스타. 그래서 뭐 오히려 중식 같은 거 해요. 냉동해 놓은 해산물 같은 거 그냥 굴소스에 볶아주거나 뭐 술 마시고 뭐 2차로 우리 집으로 온다. 그럼 말도 안 되는 경우가 지금 나한테 생겼다. 그럴 수 있잖아. 그러면은 중식 같은 거 하거나 뭐 그때그때 상황에 봐서 요거를 이렇게 높게 해준 이유는 접시 위에서 보이라고. 그래서 꽃꽂이랑 진짜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이렇게 후다닥 채소가 완성이 됐거든요. 그러면 이제 템페하고 양파의 단맛을 올려주기 위해서 요것들만 구워가지고 올게요. 얘는 지금 많이 뜨거우니까 다른 그릇에 담아줄 거고, 이렇게 채소가 완성. 예쁘죠? 그럼 이제 소스 만들게요. 이건 제가 자주 가는 월남쌈집 소스를 먹어보고 오마주한 거예요. 근데 거의 비슷한 걸로 봐서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동안 이걸로 자주 해 먹었는데 소고기보다는 돼지고기에 더 잘 어울리더라고요. 통조림 파인애플, 그리고 액젓, 라임즙, 레몬즙, 설탕을 넣고 갈아줘요. 여기에 다시마 육수 아까 내놓은 거 조금만, 수분이 조금 부족해서 곱게 안 갈리니까 넣어준 다음에 여기에 청고추. 이거 너무 쉽지 않아요? 홍고추, 청고추, 마늘. 간이 조금 부족하면 액젓을 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맛있어요. 그리고 이제 거의 다 했어요. 이거는 피넛버터가 들어간 참깨 소스. 조금 번거로워도 이거 만들어서 먹으면 시중에 파는 거하고는 확실히 다른 맛이니까 시도해보세요. 피넛이랑 된장. 넣는 방법이 좀 팁인데, 믹서기를 쓰지 않으려면 이거를 좀 잘 풀어줘야 돼요. 수분을 너무 많이 넣으면 분리가 되니까 육수에다가 피넛을 개주고, 그리고 소금, 설탕, 비네거, 이것도 섞어줘. 핸드블렌더 씻느니 그냥 이렇게 차분히 넣는 게 나아요. 물엿, 미림, 간장, 레몬즙, 청주. 다 됐어요. 그러면 마지막에 깨를 넣고 끈적끈적하지 않은 고마다레를 완성합니다. 그 소스가 너무 띡하면 소스가 고기에 많이 찍히거든요. 그럼 그만큼 칼로리가 높아져서 이렇게 묽은 형태로 소스를 만들어줘야 다이어트. 다시마 육수까지는 안 넣어줘도 되는 그런 간입니다. 끝! 그럼 이제 상을 차려볼까 봐요. 이게 이제 마지막으로 고기가 준비가 됐는데, 생각해보니까 이게 팁이라면 팁일 것 같아요. 소고기도 그렇고 돼지고기도 그렇고 그 정육점에서 주는 플라스틱 트레이에다가 담아갖고 오신 다음에 이 접시에다 담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또 냉이 다 풀려가지고 예쁘게 안 담아져요. 내가 오늘 손님 초대를 할 거다 하는 생각이 들면은 전날 전화해서 이거 나 돼지고기 내일 어느 정도 양을 얇게 슬라이스 할 건데 냉을 잡아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냉을 잡아주세요 라고 얘기하면 얼리지 않고 이렇게 얇게 슬라이스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냉기를 주는 거예요. 딱딱해질 수 있도록. 일반 상태에서는 얇게 썰리기가 어려우니까 살짝 겉면이 딱딱해지도록 겉면만 살짝 얼린다? 그걸 냉잡는다고 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완성 접시를 가져가서 랩핑을 해서 갖고 오니까 그대로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썰자마자 담아달라고 하는 게 훨씬 더 예쁘게 담기고 흐물흐물해지고 하면 예쁘게 담는 게 불가능하니까 이게 팁이라면 팁인 것 같아요. 채소만 준비하고 손님 초대해서 이렇게 내놓으면 너무 편하죠. 그러면 이제 상을 차려보고 마무리